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메가전 최정필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현대자동차 원효로 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나와 있는 이유는 웰컴 어보드 현대자동차의 순수전기차 아이오닉 5를 확인을 하러 왔습니다. 머리 상태 왜 이러냐. 지금부터 아이오닉 5 어떤 모습을 갖고 있을지 하나씩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이제 체크 저희 체크해요. 그럼 바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안쪽으로 이동 도와드리겠습니다. 안쪽으로 이동하시면 벽면 쪽을 보고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객 여러분, 아이오닉 5 스퀘어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이오닉 5로 변화될 새로운 세상으로의 여정이 이제 곧 시작됩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관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이든 가능한 세상, 아이오닉 5. 웰컴 온 보드. 네, 이제 제 쪽을 보시면서 이쪽으로 조금 이동하시겠습니다. 안쪽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계신 이곳 아이오닉 5 스퀘어는요, 올 상반기에 출시할 아이오닉 5를 중심으로 현대차 전동차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보다 진보된 미래의 라이프 스타일을 담아낸 공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보고 계신 이 공간은 현대자동차 최초의 서비스 센터였던 원효로 서비스 센터로서 경기도 고양으로 이전 후 운영이 중단되었었는데요. 그렇게 운영이 중단된 이곳을 아이오닉 5를 통해 재탄생시킴으로써 현대차가 아이오닉이라는 브랜드를 통해 나타내고자 했던 지속 가능성이 표현된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요, 아이오닉 5를 중심으로 변화될 라이프 스타일을 담아서 카페 5, 이 라운지, V2 하우스 세 가지 측면으로 저희가 이렇게 체험존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이 아이오닉 5로 인해 변화될 미래 라이프 스타일을 담아낸 공간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이동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 첫 번째로 바로 카페 5입니다. 충전을 시작합니다. 즐거운 관람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일상에서 18분이라는 시간 동안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가볍게 차를 마시거나 아니면은 가볍게 스트레칭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이오닉 5에서는 18분이라는 시간 동안 초급속 충전 시에 80%까지 충전이 완료됩니다. 기존 급속 충전이라고 하더라도 30분 정도 걸리는 게 일반적이었는데요. 이젠 커피 한 잔을 채워 마시기도 전에 초급속 충전이면은 충전이 80%까지 충전이 완료됩니다. 그리고 또한 배터리를 충전하는 동안 기다리면서 시간을 낭비된다는 그런 인식들이 지대하셨는데요. 18분으로 줄어든 충전 시간조차 짧지만 가치 있게 쓸 수 있고, 그리고 18분이라는 시간이 모여서 이렇게 중요한 다양한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이런 공간들을 구현을 해보았습니다. 가치 있게 시간을 활용하기 그 첫 번째 컨셉으로 바로 특별한 커피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국내 최초 바리스타 로봇이 지금 유기농 원두를 사용해서 추출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커피는 한 분씩 다 드리고 있지만 저희가 내부 취식이 좀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옆에 보시는 것처럼 재활용이 가능한 캔에 담아서 저희가 한 분씩 퇴장하실 때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와 함께 안쪽으로 이동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실 때는 단차 조심해 주시고요. 네, 이쪽에 오셔서 안쪽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디지털 콘텐츠로 잠시나마 힐링을 하실 수도 있고요.
옆쪽에 보시는 것처럼 AI 피트니스 존을 이용을 해서 이 잠시나마 그 몸의 에너지를 조금 불어넣는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미래 전기차 충전소에서 저희는 옆쪽에 보시는 것처럼 독서를 하시면서 힐링을 하시거나 아니면 디지털 콘텐츠를 즐길 수도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피트니스 존을 이용을 하면서 운전이나 업무로 지친 내 몸에 활력을 조금 더 불어넣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 공간은 이따가 체험 시간 때 조금 더 보시도록 하고요. 저와 함께 다음 공간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실 때는 반찬 조심해 주시고요. 네,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공간은 바로 이 라운지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공간은 아이오닉 5에서 제공하는 쾌적하고 넓은 공간을 형상화해 보았는데요. 제 옆쪽에는 리클라이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리클라이너는 실제로 아이오닉 5 1열 운전석과 조수석에 적용된 릴렉스 시트로 조금 편안하게 체험을 해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실제로 한번 앉아보실 분 계신가요? 잠시만 끝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트를 무중력 포지션으로 한 상태에서 하늘을 한번 바라보시면요. 실제로 아이오닉 5를 탑승을 하셨을 때 보실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풍경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위쪽에 보시는 거는 비전 루프를 형상화해 놓은 거고요. 실제로 한번 앉아보셨는데 편안하신가요? 네, 이게 근데 각도가 제일 기대해져 있는 건가요? 실제 아이오닉에서도? 좀 더 뒤쪽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있어요? 체험 해드릴까요? 네. 제일 기대할 수 있는 정도. 이 정도요? 편하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장 편안한 자세에서 아이오닉 5에서 위쪽을 바라보시면 이런 아름다운 풍경이 밀려 들어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다시 한번 자리를 해주시고요. 이거 다 운전석인 거죠? 운전석하고 조수석에 네, 진짜 편한데? 다시 자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옆쪽에는 저희 유니버셜 아일랜드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 유니버셜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아이오닉 5는 전기차 플랫폼이 EGMP 플랫폼이 적용이 되면서 평평한 플랫플로어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앞, 뒤로 고객님 상황에 맞춰서 최적의 위치에서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따가 자유관람 시간 때 한번 안쪽을 보시도록 하고요. 이제 친환경 소재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오닉 5에서는 다양한 친환경 소재들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넥스와 같은 다른 친환경 차에 적용된 소재를 넘어 시트, 도어, 헤드라이닝, 플로어, 카펫까지 손과 발이 닿는 다양한 곳에서 친환경 소재들을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왼쪽 월을 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폐플라스틱병 일상생활에서 많이들 보시잖아요. 이런 폐플라스틱병을 분쇄해서 리사이클링 원사를 제작을 했습니다. 이 리사이클 원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죽 시트 뒷부분, 시트 뒷부분과 도어 암레스트 부분에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설탕수수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옥수수에서 추출한 이 바이오 성분을 활용을 해서요. 플로어 카펫과 헤드라이닝 이 두 곳에 지금 적용된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또한 유채꽃과 이 옥수수에서 추출한 오일 기반의 이 바이오 오일을 사용한 바이오 페인트를 지금 보시는 도어 스위치 그리고 클래식 패드에 적용된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뒤쪽으로 가셔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죽 시트는 제조 과정에서 화학성 성분을 많이 일으키게 되는데요. 아이오닉 5에서는 지금 염색 과정에서 동물성 오일 대신에 이런 식물성 오일인 아마시앗을 이용을 해서 제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통 한지와 같은 페이퍼렐 소재입니다. 이따가 실제로 한번 만져보시면요, 이런 한지와 같은 느낌을 직접 느껴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 페이퍼렐 소재를 도어 가니쉬 부분 쪽에 적용을 해놨고요. 이 소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0% 재활용 가능한 고밀도 폴리에틸렌 수지입니다. 이것으로 이 라운지 설명은 끝을 내도록 하고요. 저희는 V2 하우스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실 때 단차 조심해 주시고요. 네, 이번 아이오닉 5에서 많은 고객분들께서 주목하시는 기능인데요. 바로 V2L 기능입니다. 이 V2L 같은 경우에는 차량 내부로 일반 전원을 공급하는 V2L 기능을 이 자동차를 하나의 보조 배터리로 사용을 해가지고 일반 가정에서 제공하는 것보다 더 높은 3.6kW의 전력을 제공하게 되는데요. 그럼에 따라 외부에서 캠핑이나 그런 야외 활동하실 때도 가정에서 사용하시는 이런 가전기기들을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이렇게 구현해 놓은 것이 바로 지금 보시는 V2 하우스입니다. 위쪽으로 올라가셔서 계속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삶에서 자주 만나보실 수 있는 파우더룸과 서재로 두 공간 나눠서 지금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위쪽에 보시면은 실제로 아이오닉 5에 탑재되는 V2 콘센트로 이런 헤어드라이기를 사용해 보실 수 있고요. 아니시면은 다리미, 이렇게 공기청정기, 다양한 가전기기들을 사용해 보실 수 있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렇듯 아이오닉 5를 통해서 다양한 그리고 자유로운 경험들을 해보실 수가 있으시다는 것을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서재 쪽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V2L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이 콘센트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콘센트 같은 경우에는 이따가 자유관람 시간 때 2열 시트 밑에를 실제로 보시면은 지금 찾아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서재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런 스탠드나 아니면 가습기를 실제로 사용해 보실 수 있는 것을 눈으로 또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아이오닉 5는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더 높은 3.6kW를 제공을 하면서 이런 위치에 제약이 없는 것은 물론이며 대한민국 4인 가구 평균 전력 소모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완충된 아이오닉 5는 약 4일간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자유관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인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 5입니다. 뒤에 무엇이든 가능한 세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가능할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에서 많이 보셨죠? 일단 제원표인데 전장 전체 길이가 4635. 다들 생각보다 크다라고 하시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생각보다는 작아요. 4635. 산타페하고 투싼 사이 정도의 크기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일단 제 생각에는 예상보다는 작습니다. 전체 폭은 1890, 오히려 폭이 좀 큰 편이고요. 높이는 1605, 휠베이스가 3000이라고 합니다. 사실 휠베이스가 굉장히 긴데 이 휠베이스에 대한 이 비밀은 이 GMP 플랫폼에 있겠죠. 사실 전기차로 처음 만든다고 한 다음에 이 GMP가 최초로 적용이 된 모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색다르게 다가오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외관 같은 경우에,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가 포니 콘셉트카에서 오마주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죠. 결국에 나온 다음에 보니까 이제 포니라는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썼다라는 것밖에 생각이 들지는 않기는 한데 일단 전체적인 디자인 자체는 굉장히 잘 팔릴 만한 차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구나 라는 점입니다. 전형적인 SUV의 프로포션을 가지고 있고요. 그 안에서 굉장히 넓은 휠베이스, 거기다가 전동화 파워트레인, 순수 전기차라는 점을 적용을 해서 색다른 이미지를 만들어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디자인, 휠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죠. 휠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바람개비 같은, 그러면서도 굉장히 열기설기 설킨 거미줄이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역동적인 디자인의 휠을 해놨습니다. 공간을 강조하고 굉장히 친환경적인 자동차라는 것을 강조한 것 치고는 굉장히 색다른 디자인인 것 같아요. 디자인 코드가 하나로 연결되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디자인 자체가 이상하진 않기 때문에 이 정도는 그냥 봐주고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차가 안 그래도 휠베이스 때문에 굉장히 커 보이는 느낌은 있는데 이 가운데를 지나가는 캐릭터 라인을 이용해서 캐릭터 라인을 이용을 해서 한층 더 길어 보이는 그런 이미지도 만들어냈어요. 이 차를 다른 차보다 훨씬 길어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구나 라는 점이 느껴집니다.
이런 공간에 대한 노력은 다 실내 공간으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일단 실내 공간을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사실 저는 이 각도가 제일 실망이었어요. 투싼 IX가 떠오르는데 저는 굉장히 정직한 SUV의 형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많은 도전 같은 도전적인 시도, 그리고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려고 했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려고 노력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각도에 따라서는 굉장히 전통적인 디자인을 벗어나지 못했구나, 전통적인 자동차라는 형태를 벗어나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와 동시에 굉장히 보수적이구나, 굉장히 잘 팔릴 수 있는 차를 만들려고 노력했구나 라는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파라메트릭 픽셀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픽셀 디자인을 지금 계속해서 사용하고 또 적용해 나가고 있고, 얼마 전에 공개한 현대 스타리아에도 이런 픽셀 디자인이 적용이 됐는데 사용처가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스타리아에도 사용을 하고 이 아이오닉에도 굉장히 넉넉하게 사용을 하고, 앞으로 나오게 될 현대차의 모델들, 그리고 아이오닉의 모델들에도 이런 픽셀 디자인을 사용을 한다는 것이 앞으로 어떤 디자인을 만들게 될지 참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트렁크 한번 열어볼까요? 트렁크를 여는 버튼은 번호판 위쪽에 있는데, 지금 바로 보이는 거는 지금 등받이죠. 등받이가 지금 두 가지 각도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거의 직각에 가깝게 세워져 있고 하나는 완전히 뒤로 누워 있습니다. 공간을 활용을 한 거를 굉장히 강조를 하기 위한 이런 배치인 것 같은데, 맨 뒤까지 누이게 되면은 굉장히 넓은 공간이 나올 거라는 것이 이렇게 봐도 티가 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얼마 전에 테슬라의 모델 Y를 시승해서 그런지 테슬라 모델 Y하고 되게 비교가 되는데, 엄청나게 넓다는 생각은 오히려 안 들어요. 정말 실내 공간을 캐빈 공간, 탑승 공간에 많이 할애를 했구나 라는 점이 많이 느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트렁크 바닥을 열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사실 뭐 엄청나게 많은 것이 들어가는 공간은 아닌 것 같아요. 쭉쭉 들어가면은 배터리가 들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될 거면은 그냥 다 덮어서 고정된 트렁크 공간으로 만들어 놓는 게 낫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실내를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조명 때문에 조금 애로 사항이 있는데, 일단 눈에 들어오는 거는 역시 이 부분이죠. 카메라를 이용한 버추얼 타입의 사이드 미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선택 품목이라고는 하는데, 사실 저는 조금 놀랐어요. 제가 놀랐던 이유는 이게 이제 혼다에서 출시했던 전기차 혼다 E에서 봤던 그런 타입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게 아직 이제 막 적용되기 시작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형화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우디 e-트론처럼 아예 이 옆쪽에 딱 붙어있는 형태로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미리 보고 오신 분들이 올린 자료를 보면서, 댓글을 보면서 저도 궁금했던 건데, 야간 시인성 어떤가요? 라고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지금 물론 몇 군데 조명이 굉장히 세게 들어오고 있기는 하지만 야간 시인성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열화도 뭐 노이즈 이런 것도 없고요. 이런 점은 분명 아우디가 좀 보고 배워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부분은 스피커는 아닌데 뭐 꽂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철판인가? 좀 오묘한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요. 자, 이거를 흰색으로 해놓으니까 가운데가 판으로 장난했다는 게 딱 눈에 들어오네요. 사실 이게 검은색이냐 이것처럼 흰색이냐 이 차이인 건데 좀 느낌이 좀 다릅니다. 일단 정보들을 한번 볼까요? H트랙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구동력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 그리고 이건 타이어 공기압, 주행 중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표시는 안 되는데 타이어 공기압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운전자 주의 수준, 지금 이거는 차선 이탈과 관련된, 주행 보조와 관련된 기능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주행 가는 거리, 그리고 지금까지 주행한 거리를 확인을 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정지되어 있으니까 연비가 999km/kW가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내비게이션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도 자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를 볼 텐데, 일단 홈에서 시작을 할게요. 자, 일단 이게 기본 화면입니다. 기본 화면인데 현재 배터리가 몇 % 남아있는지, 주행 가는 거리가 얼마인지 적혀 있고요. 그 옆에는
내비게이션의 요약본이라고 해야 되겠죠. 내비게이션 요약본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 기존의 현대차, 기아차에서 적용되고 있던 그 UI, UX하고 동일합니다. 다만 색감이 조금 바뀌었어요. 조금 더 초록빛이 도는 그런 디자인으로 바뀌었습니다. 뭐 EV 전기차니까 지금부터 몇 킬로를 더 갈 수 있는지, 그리고 전기 사용 V2L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는 메뉴가 자리를 하고 있고, 뭐 지도 검색 메뉴 혹은 지도 맵을 보는 메뉴, 전화 블루투스로 연결된 전화기를 사용할 수 있는 기능, 에어컨 공조 장치, 열선 시트하고 통풍 시트, 전자석 메모리 시트. 전자석 메모리 시트가 2열도 앞으로 당기는 거는 전동으로 되기 때문에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석 메모리 시트도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제 혼자 다니면서 차 안에서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런 전자석 메모리 시트가 상당히 편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에서 제공하는 기본형 블랙박스죠. 빌트인 캠 역시 자리를 하고 있고요. 라디오나 DMB, 차에서 결제를 할 수 있는 현대 카페이, 후석 취침 모드, 카투홈 이런 기능들도 모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뭐 테마 구성, 화면 구성이나 디스플레이, 버튼, 뭐 사운드 이런 것들도 자리를 하고 있고요. 차량 메뉴로 들어가면은 운전자 보조, 드라이브 모드, 환경차, 환경차는 이제 전기차의 회생제동 이런 기능을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디스플레이까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내 디자인이 상당히 심플하죠. 스티어링 휠에 이제 제조사 로고가 없는 것도 좀 신기하게 느껴졌었는데, 일단 기어 노브 같은 경우에도 스티어링 휠 뒤쪽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시차기 때문에 시동을 걸 수는 없지만, 위로 올리면은 드라이브, 아래로 내리면은 리버스, 그러니까 후진이죠. 그리고 옆에를 눌러주면은 파킹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요 스티어링 휠 가운데 쪽에 있는데 돌리는 건 아니고요, 그냥 누르는 형태예요. 누르는 형태로 노멀, 에코, 스포츠 꾹 누르고 있으면은 스노우 모드로 변경이 됩니다. 디자인 자체가 크게 변하는 건 아닌데, 모드를 바꿀 때마다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들이 좀 재밌는 형태로 움직이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공간, 이쪽 시트를 뒤쪽으로 넘기는 거죠. 가운데는 손으로 옮겨야 되고요. 이제 시트 같은 경우에는 전동형 시트로 되어 있는데, 버튼 하나를 누르면은 릴렉션 시트로 자동으로 하늘을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된다고 합니다. 자, 무선 충전 패드가 이 아래쪽에 있어요. 사실 너무 아래쪽에 있어서 사용하기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이렇게 뒤쪽으로 쭉 밀어놓게 되면은 사용이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사용자의 위치에 따라서 바꿀 수 있다는 뜻도 되기 때문에 편하게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거는 실제로 사용을 하면서 더 체험을 해봐야지 확실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콘솔박스 같은 경우에는 아래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앞쪽으로 당겨지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르노 브랜드, 르노 삼성차에서 많이 봤던 그런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2열 공간입니다. 제 얼굴을 좀 보여드려야겠는데, 네, 제 얼굴을 보여드렸습니다. 아이고. 일단 지금 아까 트렁크 설명할 때처럼 등받이가 그대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등받이를 조절하는 버튼은 시트의 왼쪽 혹은 오른쪽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 꽤 많이 넘어가죠. 거의 한 15도 가까이 뒤로 더 넘어가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꽤 많이 넘어가는 그런 각도고요. 일단 착자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컵홀더까지 내리고서 앉아보면은 정말 넓다고 느껴집니다. 공간도 넓고요. 머리 공간, 무릎 공간, 발 공간도 정말 넓어요. 이 실내 공간에 정말 많은 포커스를 맞췄구나 라는 것이 느껴질 만큼 머리 공간, 팔 공간, 이런 모든 공간에서 실내 공간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했구나 라는 점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 차는 이동형 생활 공간이자 이동형 사무 공간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거를 가지고 뭐 캠핑장이나 어딘가를 가서 V2L, 요 가운데 시트 아래쪽에 있는데 이 V2L을 이용해서 전원을 이용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사실 다 부차적인 것들이고, 편하게 움직이면서 사용할 수 있는 업무 공간 혹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 공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B필러 쪽에 이렇게 에어컨 송풍구도 처리를 하고 있고요. 가운데 쪽에 두 개의 USB-A 타입, 요즘에 USB-C 타입 쓰는 브랜드 굉장히 많은데 아직까지도 USB-A 타입을 고수하고 있는 점, 어떤 분들은 실망이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반갑습니다. 아직까지 USB-A하고 USB-C를 공용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점은 오히려 반가운 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자, 이렇게 시트를, 이렇게 뒷좌석 시트를 앞으로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꽤 많이 나오죠. 지금 왼쪽에 있는 거는, 이 시트는 최대한 뒤쪽으로 밀어둔 거고, 지금 이 시트는 비교를 해드리기 위해서 최대한 앞쪽으로 밀어둔 건데 차이가 꽤 나죠. 이 정도면은 거의 한 8cm, 9cm 꽤 많이 움직입니다. 이렇게 앞쪽으로 쭉 밀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릎 공간은 여유가 있어요. 엄청나게 쾌적하다고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꽤 넉넉하게 남은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차는 주먹 하나 들어가는 게 뭐 되게 좁다 그러고, 어떤 차는 주먹 하나도 안 들어가는데 넓다 그러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원래 공간은 이렇게 넓은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처럼 굉장히 좁은 공간이 일상적인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보시고 계시는 이 넓이, 주먹 하나, 두 개 들어가겠네요. 이 정도의 공간이 일반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이 공간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요 도어 손잡이 버튼 안쪽에도 픽셀을 적용을 해놨어요.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용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재밌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보닛을 열면은 전기차이기 때문에 공간에 뭔가를 넣을 것이 많지가 않아서 엔진룸처럼 생겼지만 이 안쪽에 트렁크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깊지는 않아요. 깊지는 않고 요 위쪽에 죽은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트렁크 공간을 마련해 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대자동차의 새로운 전기차 브랜드 아이오닉의 첫 번째 모델 아이오닉 5를 살펴봤습니다. 사실 저는 감회가 조금 새로운 게, 아이오닉 모델이 처음 출시가 됐을 때 이 현대차 포니를 아이오닉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부활시키자라는 프로젝트를 참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 프로젝트는 현대차의 옴부즈맨 프로젝트에서 제안을 했던 내용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제안했던 내용 때문에 시작된 것은 아니겠지만 상당히 유사한 내용의 결과물이 이렇게 제 눈앞에 펼쳐진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물론 저의 감회가 새로운 것과 별개로 굉장히 마음에 드는 부분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었지만, 분명한 것은 굉장히 잘 팔릴 수 있는 전기차를 만들어냈다는 점입니다. 이미 올해 생산 가능한 물량이 다 끝났죠. 그렇게 저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전계약 대수가 이 차의 인기를 증명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에서 이 전기차의 대중화, 그리고 앞으로 자동차라는 것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이 흐름 안에서 아이오닉이 분명 이름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급하게 살펴봐서 저도 상당히 아쉬운데 조만간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카메거진 최정필 기자였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넉넉하게 촬영을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